연산군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2일 임진 세번째 기사 1492 명홍 70년 공조가 아래기를 지금 희정당 처마의 구리로 물바지통을 만들라 하셨는데 그 길이가 69자 7치나 되므로 비용과 공력이 지극히 중난하여 만들기가 어려우니 장인을 많이 부리고 2대를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3일 개사 첫번째 기사 대간이 서게 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이 좋게 여기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여러 사람이 밉게 여기더라도 반드시 살핀다 하였습니다. 비록 좌우 신하와 대신이 함께 임사홍 등을 천거하기를 제 나라에서 아대부를 천거하듯이 하더라도 전하께서 또한 살피셔야 하는데 하물며 온 조정이 모두 소인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사홍이 간사하고 사득한 줄 아시면서도 반드시 쓰려고 하시어 국가의 위란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니 이것은 국가 사랑하기를 사홍의 무리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인들 어찌 소인을 쓰면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을 모르겠습니까마는 바로 전하의 뜻을 엿보아 차라리 나라 장사를 그르칠지라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등이 국문하기를 청하에다가 들어주지 않으시기에 신등이 처음에는 분개했고 중간에는 그의 이야기 여기고 나중에 와서는 기뻐하며 할애했습니다. 전하께서 소인에게 사정을 두어 지나치게 높은 가자를 주셨고 아첨하는 것을 기뻐하여 대신을 신문하지 않으시며 사사로운 정에 끌려 굳이 정직하게 간하는 것을 거절하시니 이것이 바로 신등이 분개하여 여기는 바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작은 버릇이 자연과 같이 되고 습관이 천성과 같이 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영탁하고 현명한 자질로 성종 조위에 계시면서 날마다 선한 장사를 보시고 날마다 선한 말씀을 들으셨으니 소인을 보시면 성주께서 귀양 보내고 쫓아내던 것을 생각하시고 대간을 대하시면 성종께서 간함을 받아들이시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어 갱장에 보시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성종과 같은 정치를 이룰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인을 등용하고 간쟁을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등이 그의 이야기에 여기게 된 바입니다. 이미 또 생각해보니 성인이 하신 일은 보통 사람에게 뛰어나기가 만번이라도 나은 것인데 어찌 신등이 청량하여 알 바이겠습니까? 요 임금 같은 성군으로도 오히려 사용을 등용했고 당토종 같은 현명으로도 복륜을 등용했었기에 성인의 너그러 용납하는 도량으로 구가여 세신인 것을 생각하여 험집을 덮어두고 쓰셨다가 그가 소인임을 알게 되어서 귀양 보내는 죄와 베이는 형벌이 이를 지체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니 요 임금이 먼저는 어리석었다가 후에는 현성하고 당태종이 시초에는 어두웠다가 나중에 와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살이나 사세가 자연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당태종과 같은 밝음으로 이미 저들의 간사함을 아시면서도 요 임금과 같은 인으로 예전의 공을 생각하시어 우선 그를 가자하여 준 것이니 원래부터 가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벼슬이는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귀는 악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등이 어리에 의가하여 조정에 논쟁한 것인데 답하기를 경들의 결절한 말은 선하다 하겠다 하셨으니 이것은 신등의 말을 아름답게 여겨 따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인이 넓고 큰 도량으로 차마 갑자기 빼앗지 못하시고 곤란하게 여기시며 신중하게 하여 부득이하여 빼앗는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니 이렇게 하시면 저들도 역시 성상의 은혜에 감동되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기뻐하고 할애하게 된 바입니다. 하였으나 관심 갖지 않았다. 아대부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대부이다. 행정은 잘못하면서 뇌물로 왕의 좌우 사람들을 매수해 자신을 추대하였는데 왕이 알고 삶아 죽였다고 한다. 복류는 자는 덕이이다. 발의 사람이다. 수나라를 섬기며 종묘를 양수에게 시집보내어 내내 사인에 발탁되었는데 수나라 정사가 혼란해지고 우문 화급이 죽자 당나라에 투항했다. 태종이 그 술책에 빠져 다시 내사 사인을 임명했었다. 연산군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4일 가보 첫번째 기사 대간이
임사홍 등의 가자, 정문영 등의 일에 대해 차자를 올리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말이 너의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반드시 도에서 찾아보고 말이 너의 뜻에 들더라도 반드시 도에서 찾아보라 하였습니다. 지금 임사홍 등에게 가자한 것을 신등이 복합하여 정쟁하는데도 전하께서는 경홀히 여겨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등의 말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하여 굳이 거절하여 버리고 도에 찾아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소인의 화는 예보다 깊이 근심하는 일인데 정문현 등이 위의 뜻을 영합하고 위의 과실에 순응하여 옳고 그름을 현혹시키되 전하께서는 주력하여 주는 것만을 즐거워하여 그것이 사탁한 지심을 알지 못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문현 등에 영합하여 주는 것을 마음에 맞게 여겨 도에서 찾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경사 서인에게 의논하여 경사 서인이 따르면 길하다 합니다. 지금 이 일은 정문화 대간이나 시종이 모두 다르지 않고 문영 등 사인만이 간사한 의논을 올렸는데 전하께서 그것이 뜻에 맞는다는 것을 즐겁게 여겨 따르시니 어떻게 길할 수 있겠습니까? 참건대 신등의 말을 따라서 싸였으나 좋지 않았다. 다시 서게 하기를. 옛날 송나라 희령 영간의 소인들이 법을 고쳐 천하를 어지럽혔는데도 다행히도 원후 영간의 군자들이 일어나 시정하여 천하를 다시 안정시켰었습니다. 이때 있어 만일 희령 때의 소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송나라의 천하가 어찌 어지러워 망하게 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숭령 대관 이후의 재상들이 조정을 한답시고 희령 영간의 소인들을 끌어들이며 서로 이어 다시 일어나 그 세력이 왕성해지자 군자가 모두 퇴진하고 국정이 괴란되어 두 황제가 잡혀 가다가 마침내 오국성에서 죽었으니 그 통분함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홍 등의 무리는 성종께서 대간의 말을 받아들여 한결같이 모두 귀양 보내고 내쫓아 소인들을 어찌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전하께서 저기하신 초두의 소인들을 높여주고 권장하여 한결같이 모두 가자하여 주심으로 대신 중에 정문영 같은 사람들이 사정서기를 힘써 소인을 비유하고 대간을 견제하여 전하의 일을 잘못되게 함으로 그 주의 다스리기를 찬하는 것인데 좋지 않으시니 이것은 소인이 서로 잇따라 다시 일어나는 때입니다. 전하께서 성종조의 태평한 뒤를 이어받았기에 근심될 것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나 화가 큰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하고 소홀한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하 자신이 시대에 비록 보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손을 위하여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화와 걱정거리란 생각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이니 어찌 숭령, 대관 때와 같은 화가 생기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까? 또 신등이 말로써 아뢰었지만 윤허하지 않으시기에 혹시 말을 전하는 동안에 빠뜨린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여 서게 한 것인데 역시 윤허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전하께서 심상히 생각하셔 그 뜻을 캐어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면대하여 아뢰기를 청하옵니다. 또 신수고는 역시 속히 개정하옵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연구해보고 살펴보지 않았을 것인가? 비록 연구해본 일이지만 들어줄 수 없다. 또한 일개가 지독하게 더워 경연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홍의 일 때문에 관복을 갖추고 너희들이 면대하여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하였다. 또 상소하기를 신등이 듣긴데 인군의 덕은 가난한 말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가난한 말을 따르게 되면 허물을 고칠 수 있게 되고 허물을 고치게 되면 덕을 닦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며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고 악을 징계하는 일들이 장차 차차로 고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제왕들이 모두 다 그러하여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여러 사람에게 알아보고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른 것은 요가 여임금이 된 까닭이요 남에게서 취하여다가 선하게 하기를 즐거워할 것은 순이 순임금이 된 까닭인 것이며 우임금이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할 것이나 주 문왕이 말하여 주기를 바란 것과 한 고조가 가난한 말을 따른 것이나 당태종이 말해주는 것을 좋아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상하가 사기어지고 천지가 태평해졌던 것인데 안매한 임금에 있어서는 자기가 현명하고 자기가 큰 체하며 존귀함을 끼고 위세를 끼어
조정신하가 가난한 말을 하게 되면 굳세 국화금한 기세를 부려 억제하고 변수를 늘어놓아 꺾어버려 고든 신하로 하여금 입을 막게 하여 위아래가 통하지 않고 하늘과 땅이 막히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법 받아야 할 일이며 삼가야 할 일입니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하께서 밝고 슬기로운 작품으로 가득하게 이루어진 운수를 받으시어 3년상을 마치셨으니 5만 가지 교화가 새로워질 것으로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목을 너리어 다스림을 바라고 있는데 저기하신 이래로 항상 깊은 공부 중에만 계시면서 친히 정사도 하지 않으시고 경륜에도 나오시지 않으시어 여러 신하들이 천언을 배우기가 드물고 그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은 황건이나 공첩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께서는 날마다 경연에 납시면서도 오히려 부족하여 야대까지 하셨으니 매일 조정의 정사를 보시면서도 오히려 이 일이 정체될까 염려하여 종일토록 정사를 보셨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이온데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정사에 게으르시기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사홍 등은 소인으로서 모두 성종께 중한 죄를 졌었으며 환관의 직책이란 소재를 하는데 지나지 못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언총으로 대우하고 높은 계급을 주시는 것입니까? 정문양 등이 성종 때의 매양 모의에 참여하였지만 한 번도 사특한 의논으로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성종의 밝으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구차하게 사정만을 따라서 성종을 섬기는 것으로 전하를 섬기지 않고 감히 사특한 의논을 발휘하여 소인을 구원하고 있으니 그가 아첨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대간이 논박하게 되자 그 적에는 도리어 한가하는 말을 하여 대간과 대질하여 변명하려 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찌 가부의 의논을 들을 것이 있느냐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천총을 기망하고 조정을 경멸함이 이와 같으니 뜻있는 선비로서 그 누가 이를 갈며 타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유사히 내려보내 신문하여 주의 주어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 그 뜻 받드는 것을 좋게 여겨 주의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종께서 조지서가 의논을 잘못한 것 때문에 파면되었던 것은 이것도 전하께서 친히 보신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선왕의 성헌을 본받으면 깊이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성종의 자리를 밟으셨으니 의당 성종의 법을 삶으셔야 할 것인데 하시는 일이 일체에 반대되니 능히 이어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이 몇 가지 잘못은 모두 전하께서 능히 허물을 고치시지 못하는 데 원인되는 것이요 그 허물을 고치지 못하시는 것은 또한 전하께서 가난한 말을 따르기에 부족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양수는 말하기를 강관이라는 것은 온 천하의 득실과 한 시대의 공론이 매우 있는데 다 하였으니 섭계는 말하기를 인군이 덕을 잇고 정사를 잘못하며 간함을 거역하고 충신을 폐차하면 어사가 간화에 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개 인군은 미미한 하나의 몸이 궁궐 깊은 곳에 거처하고 있는데 온갖 관원들이 사퇴하고 발음과 자신의 잘하고 잘못함을 어떻게 살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래서 이목 노릇할 관직을 설치하여 봉헌의 책임을 맡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 총명에만 맡기거나 그 현명에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소장을 올려 논박하는 것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말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기강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이기려 한다느니 권세가 아래로 옮겨진다느니 하시니 신등이 통번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며 전하께서는 대간으로 이목을 삼으시면서도 도리어 그 이목의 밝음을 미워하시니 신등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머리가 비록 안정되고 팔다리가 비록 갖추어 있더라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예종 때의 어사 양보가 탄핵하되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것을 피하지 않았는데 예종이 말하기를 내가 교활한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 부디 가서 구원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도리어 물리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숙종 때 대장군 관승사가 덕을 등지고 앉아서 우스갯소리를 시끄럽게 방종하게 하므로 어사 이면이 그의 공손스럽지 못함을 탄핵하였는데 숙종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비로소 존엄해진다 하였습니다.
당나라의 두 임금은 모두 중등인 범상한 임금인데도 능히 고든 말을 받아들여 포양하고 권장하기를 이렇게 하였는데 전하 같으신 밝음으로 도리어 당나라의 범상한 임금만 못하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윤이 그 인군이 요순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었는데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부지런히 아뢰는 것도 역시 이윤과 같은 뜻입니다. 맹자가 제 나라 선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거의 고치게 되기를 내가 날마다 바랍니다 하였는데 신등이 역시 전하를 위하여 바란 지 오래입니다. 만일 전하께서 능히 경연에 납시고 정치에 부지런하시며 소인의 자기를 횟수하고 사택한 의논을 하는 신하를 죄주면 수군의 관직을 개성하고 전일의 잘못을 깨달으신다면 기왕의 허물이 변화와 더불어 함께 물러가고 스스로 새로워지는 선이 날마다 진전되고 달마다 성대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홍 등에게 가져준 것이 어찌 그다지도 그런 것이기에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만일 성종조에서라면 경들이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이며 성종께서는 명철하시니 또한 대간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나는 유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경들이 말하기를 세력 다투도 공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 어찌 될 것인가. 무릇 국가의 일은 의당 여러 대신과 의논한 것인데 어찌 황관이나 궁척과 의논할 것인가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교에 이르기를 성종조에 있었으라면 반드시 이렇게까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성종께서는 명철하셔 사홍의 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끝내 등용하지 않았으며 그 직첩을 돌려줄 때에도 대간이 논쟁함으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으며 선수녀가 돌려주어도 무방하다고 하자 성종께서 정교하시기를 회수하여 뺐을 때에 있어서는 어제 말하지 않다가 지금에는 돌려주어도 무방하다고 하는가 하시며 곧 수녀의 직을 파면하였었습니다. 그 후에 관합사, 도사, 선의사가 되었는데 대간이 또한 논쟁하니 선종이 즉시 고쳤던 것입니다. 또 승문은 제주 임사훈과 이창신이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여 항상 승문은의 뱃을 하게 하기를 청했었는데 그때 승전, 내관, 설맹손이 들어가 아뢰니 성종께서 다만 창신만을 윤호하고 맹손이 다시 임사훈에 대하여 보험하였으나 성종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으니 성종께서 사홍의 간사함을 통찰하시고 계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종께서 박원종에게 승지를 삼으셨는데 대간이 논쟁하니 곧 개정하셨습니다. 성종께서 가나는 말 잘 받아들이셨던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일이니 전하께서 만일 신등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이것은 능히 승종의 발금을 본받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가남을 받아들인 인군을 명철하다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용렬하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모든 일을 이 당 대신들과 의논해 보아 그것이 바른 의논이면 좋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대신은 다만 대간이 가나여 깨우치는 것만 따라가면 된다 하였는데 만일 정문영 같은 사람을 대신이라 하여 의논한다면 황관이나 궁척과 의논하는 것으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4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각도 감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우리나라에서 물소를 많이 기르는데 밭갈이에 익숙하지 못하니 실용에 도움될 것 같지 않다. 각 골에서 농구를 가수어 갈기를 익혀보게 하여 밭갈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서게 하기를 전하께서 단지 한 작업을 더 주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시지만 전에는 한 명의 재상도 임사홍 등에게 가자는 것을 옳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전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지 않으실 것을 탐지하고서 아침하에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하니 앞날에는 비록 크게 동령되더라도 반드시 그러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옛부터 소인은 반드시 은혜와 원수를 갚습니다. 사홍이 뜻을 얻게 된다면 반드시 전일 자기를 방해하던 사람을 배척할 것이요 자기에게 붙은 사특한 무리들을 역시 끌어들여 자리 잡아 차지할 것이니 국가의 형세가 위급해질 것입니다. 그런 외에는 비록 대간이 있더라도 구출할 수 없을 것이요 전하께서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어서로 해답하기를 말은 비록 이치에 합당하지만 일이 덜어줄 수 없다. 봄부터 여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대궐들에 머물러 있으니 나라 꼴에 손상되지 않겠는가. 나의 말을 경하게 여기지 마라. 빨리 번거롭게 가난하는 것을 중지하라 하였다. 다시 서게 하기를
옛부터 소인이 국가를 어지럽힌 것을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닐 것인데 반드시 몇 명쯤의 소인이 어찌 나의 정치에 해가 되겠는가 하여 안안하게 염려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더욱 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당나라의 문종이 이훈을 등용하려 하자 이 덕유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었는데 이 봉길에게 물어보고 그만 등용하였으므로 이 덕유는 봉길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소인을 돌보고 사랑하여 폐하의 덕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봉길 역시 죄인이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문종이 역시 생각하기를 한 사람의 이훈이 어찌 나라를 어지럽히게 할 것인가 하였는데 권세를 잡고 용사하게 되면서 옛날의 감정을 가지고 이 등류를 내줬고 따라서 나라 정사를 어지럽혔습니다. 겨우 이대 만에 황소의 도적이 일어나 갑자기 도성으로 들어오고 공경과 귀척이 머리를 맞대고 죽어갔으며 날마다 사람 1000명을 죽여 군대의 식량으로 공급하니 그 화가 참혹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신등이 탄핵한 소인이 한 사람만도 아니며 세상으로서 구원하기를 이봉길 같이 하는 사람이 역시 한 사람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또 신등이 더건대 4월에 우박이 내리고 5월에는 태백성이 낮에 하늘을 가로지르며 6월에는 보름에 일식 월식이 겹쳐 하늘의 재변이 일어나지 않은 달이 없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전하를 인자하게 사랑하여 먼저 천재와 사변을 내리어 경각시켜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백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하늘의 병괴 중에서도 큰 것으로서 그 보응이 형언할 수 없는 것이요 또 4월은 순전한 양의 달인데 우박이 내리니 이것은 소인의 도가 장성하여 군자를 모함하려 하는 형상으로서 그 조짐이 너무 명확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고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신수군의 벼슬에 대하여도 여러 번 개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역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하였는데 좋지 않았다. 또 재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평영부에 포흠한 양국 4990녀석을 경의하게 감해줄 수 없으니 10등분하여 해마다 점차로 징수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전일 이극균의 계사와 아울러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연필상 노사신 신성성 정문양이 의논드리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서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차라리 국고를 감소할 일이 있더라도 민생을 구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포함된 것을 특별히 면제해 주어 민생들을 소생하도록 하소서 하고 세계면 의논드리기를 평안도는 국방에 기묘한 것으로서 군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49,900녀석을 감면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또한 죽은 사람에게 징수하지 말라는 법은 국가의 성법인데 관리들이 법을 논관하여 모두 그 일가에게나 이웃에게 징수하여 민생들을 이중으로 공공하게 하였으니 모두 조사하여 아래게 하옵소서 하고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사망한 사람이 것을 친족이 있으면 나눠 징수하고 친족이 없으면 가까운 이웃에게 징수하는 것은 각도에 동행하는 줄례입니다. 지금 만일 경의하게 감하여 준다면 우매한 백성들이 이것을 본받아 바치지 않을 것인데 그 폐단을 앞으로 금하기 어려울 것이니 호조에서 아린대로 시행하소서 했는데 필상 등의 의논을 따랐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서게 하기를 신등이 농기할 때마다 전하께서 즉각 사세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정교하시니 신등이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 공공환도가 요순과 다 같이 황제의 후손이었으나 한번주를 범하자 오히려 유비하에 추방하였는데 임사홍의 주가 어찌 공공 등보다도 경하겠습니까? 비록 먼 변방으로 추방하여 한나라 안에 있지 못하게는 못할 망정 어찌 재상의 직위에 주게 된단 말입니까? 또 정문영 등은 사특한 의논으로 전하를 오도하였으니 그 인군을 기망한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이기 때문에 한 작업을 더해준 것이 어찌 국가에 관계될 일인가? 이래서 내가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했다. 또 자자를 울리기를 상과 벌이란 그 인군인 신하와 백성을 제어하는 권병인 것인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제일 먼저 사홍 등에게 작업을 더해주시니 이 상이 타당하게 주어진 것입니까? 조정들의 100여 년 된
국가를 소인에게 맡겨 위란하게 한 후에야만 마음이 쾌하시겠습니까? 정문영 등이 감히 아첨하는 말을 하여 전하를 기망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은 대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는데 대신으로서 대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을 못할 것입니까? 옛날부터 간신으로서 그 흉계를 행사하려고 한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대간을 공격하여 말을 못하게 하므로 뒤에 그 실책을 행사하여도 사람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모두 머뭇거리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왕안석이 법을 변경하여 나라를 어지럽힌 꾀입니다. 어찌 너무도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유의 말이 공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고 죄 지은 사람이 요행으로 면하게 되면 상과 벌이 아니다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홍 등의 가자를 도로 빼앗고 문영 등의 죄를 공문하여 상과 벌을 공정하게 하옵소서. 하물며 임금은 사정이 없는 것이니 빨리 수건의 관직을 가라 사정을 끊어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6일 병신 두번째 기사 일본국 사신 스명 등이 명나라에 조위하려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주에 표착하였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7일 정묘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옛부터 인군이 비록 시초에 있었으나 잘하였으나 마지막을 잘한 분은 대개 적어 당태종과 같은 발금으로도 오히려 마지막을 잘하지 못하므로 위증이 10점서를 올려 가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바른 의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대신에 영합하는 말을 기뻐하여 들어주시니 첫머리의 정사가 이러한데 하물며 마지막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옛부터 국가의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소인을 등용하고 물리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옛날 당나라 득종이 노기 등을 등용하여 천하를 어지럽혔는데 그 후에 다시 등용하여 자사 급사중을 삼자 원고가 고집하여 조서를 내려보내지 않고 간간히 연달아 말을 함으로 득종이 들어주었습니다. 훗날 이필이 들어가 뵙자 득종이 이르기를 원고가 기의 일을 말하기에 짐이 이미 좋다 하였다 하니 필이 절하고 취하기를 요새 외관에서 모두들 폐하를 한 나라의 황제 영제라고 하였는데 오늘에야 요순 같은 인군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덕종은 당나라의 중등 임금이지만 노기를 등용하게 되었으는 그 잘못이 황제 영제보다도 심하게 되고 노기를 물리치게 되었으는 그 덕을 요순에 비하게 되었으니 소인 하나의 진출과 퇴각이 그 관계되는 바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미 임사홍 등의 간사함이 노기와 다름이 없음을 아십니다. 덕종은 원고 등의 말을 받아들여 노기의 자사 관직을 판면하였는데 전하께서는 굳게 신등의 말을 거절하시기만 하고 사홍 등의 가자를 도로 빼앗지 않으시니 이것은 도리어 덕종만도 못하신 일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다시 하렸으나 또한 들어주지 않았다. 또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영명하신 작품으로 정사에 임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신 지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니 의당 허심 탄회하여 간암을 받아들여 승정과 같은 어진 정사를 계승해 가시어야 할 것인데 간사한 누리들을 높여주고 권장하는 것으로 첫 정사의 첫째 일을 삼으셨습니다. 명철한 명령을 받으신 초두요 천만 사람이 눈이 새 희망을 갖는 날이 있어 그 그릇된 정사를 하심이 이러하니 중외의 사람들이 그 누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대간이 덱을 들에서 논쟁하며 소장과 자자를 무릎 몇백 번이나 올려도 오히려 가하다 하지 않으시니 대간의 말을 공론이 아니라 하여 들어볼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공론인 줄은 아시지만 심상한 것이어서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인을 쓰는 것이 흥망에 관계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흥망에 관계되는 것을 아시지만 그럭저럭 지내는 것이 편안하여 일찍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소인을 쓰는 것이 해로운 것이 없다 하고 간암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해로울 것이 없다 하시며 과실 고치기를 꺼려 고치지 않고 그런 줄 알면서 고치지 않으시는 것은 신등이 전하에게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전교하시기를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은 참으로 옳다 하여 놓고 또한 빨리 번거롭게 가는 것을 그치라 하시니 전하께서 이미 신등의 정성을 아시면서 또한 신등의 정성을 정지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나의 말대로 하고 어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교하시기를 말이 이치에 합당하기는 하지만 일이 들어줄 수 없다 하시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이미 말이 이치에 합당한 것을 아신다면 그대로 두고 논란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일이십니까?
소인이 이미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환관이 아침 저녁으로 친근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하의 의사가 아닐 것이요 사악한 신하가 오도하는 것일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하의 총명을 감히 이런 말을 내시겠습니까? 옛날 당태종이 우문 사급의 아첨함을 분명히 알면서 마침내 물리치지 못하였으며 명황이 이 인보의 간사함을 통찰하면서도 끝내 물리치지 못하였다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간사하여 나라 그르칠 소인들을 물리치시어 후세의 오늘을 보기를 지금의 옛날을 보기와 같게 하지 마소서. 또 인군의 한 가지 행동은 사관이 그대로 기록하여 만대에 전하는 것이니 만일 오늘 소인과 환관을 모두 높은 계급으로 총애하였다고 쓰고 내일 대간이 대궐들에서 간쟁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쓰며 그 다음 날에는 대간이 사직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쓰되 해가 다 되도록 바른대로 쓰고 재차 기입하여 거푸 쓰는 정도가 아니게 된다면 천년토록 후세의 전하를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기를 의심없이 하고 가난한 말을 들어주어 거스르지 않는 인군이라 하겠습니까? 비단 사필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라나 당나라 시대의 환한 난리가 모두 소인을 쓰고 환관을 총애한 데서 왔던 것이니 어찌 우리나라의 어지러움이 여러 소인들을 가자한 날에 싹 트지 않을지 알 것입니까? 세상은 나라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야 하니 의당 바른 의논을 진달하여 인군을 과실이 없게 하여야 하는 것인데 정문영은 중추부의 장이요 이극도는 삼공의 다음이요 이 세자와 노공필은 역시 육경의 장으로 모두 이 나라의 대신인데도 시사를 재량하고 위의 뜻을 엿보아 감히 국론을 배반하고 대간을 저지하는 것은 모두가 암암리에 임사홍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한마디의 말이 나라를 상실하게 한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즈음 뇌승과 우박이 때를 잇고 별의 광채가 낮에 보이며 달이 또한 물식이 된 이것은 소인이 진출되고 대신이 아첨을 하여 엄의 도가 성장되는 감흥입니다. 선하께서 이당 마음을 송구하게 갖고 몸을 닫고 반성하여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 할 테인데 오랫동안 안일에 젖어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니 전하를 위하여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관심 갖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4권 연산 3년 6월 27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유표 등이 동지사 최응현이 파직된 일로 상소하다. 동지사 최응현이 경주를 맡았을 때 군적이 착오된 것에 연좌되어 파직을 당하게 되니 신등이 실망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생각한데 학교라는 것은 풍교와 교화의 근원이 되는 곳인데 무릇 스승이 되는 사람이면 그야말로 경학이 밝고 행실이 닦여진 사람이 아니면 그 소임에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 사람 중에서 선택하기를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응현으로 말하면 천성이 청렴하고 효도스러우며 학문이 법도가 있고 아담하며 단정하고 엄격하며 속박하고 침중하여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신망이 있습니다. 평소에 수양이 있지 않으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선왕조 때 벼슬할 때에도 멀리 어버이와 고향을 떠나 몸소 복양할 수 없으므로 유사에게 요청하여 본관 근방의 고우를 맡아 어버이를 복양하였고 어버이 상사를 당하자 묘소 곁에 막 치고 있으면서 슬퍼하기를 예대로 하였으므로 대신이 들어 알고 청가하였는데 선왕께서 그 행실을 가상히 여겨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등용하였습니다. 선왕께서 저기하시게 되자 국학을 맡게 한지 지금 수년이 되어 비록 신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덕과 학업의 교화를 받고 그 지성스러운 효성을 험마에 모두 감동되고 흥기되는 바인데 그가 후학의 표준이 되음이 대개 이러합니다. 비록 나이 이순을 넘었지만 정신과 기력이 건강하고 강강하여 언제나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선비대하기를 예로하고 일찍이 조금이라도 게으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음이 이러하므로 배우는 사람이 바야흐로 의지하여 모범을 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파직되니 신등이 어디서 덕을 배우고 학업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주관의 8의 조를 상고해 보건대
의현과 의능이 있습니다. 지금 응현의 죄가 비록 법에 파직하여야 합니다만 그러나 일찍 효도와 청렴으로 선왕조에 알려졌으며 지금은 현실로 선비들의 존대를 받고 있으니 어찌 주관의 용서하는 의논에 맞지 않겠습니까? 또 듣건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능한 것이 있고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문서를 들고 이름을 부르되 털 것만큼도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은 서류나 정리하는 소소한 이속들의 재능인 것이요 인재를 교육하고 선비의 풍습을 도의하는 것은 인인군자의 재능인 것입니다. 지금 한골의 군적이 착오된 것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모범 삼을 만한 사람을 버린다면 이것은 소소한 이속들이 능한 것으로 군자의 능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전 직책을 도로주시어 신등의 유임을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 주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성들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노사신 어세겸 한치영이 의논드리기를 유생들의 말이 간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미 법에 따라 시행하였으니 그 사람만을 사면하여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신성선 정문영은 의논드리기를 최응현은 일찍이 효성이 있고 청렴하기로 알려진 사람으로 그 어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는 묘소 곁에 막치고 있으면서 애통하기를 예대로 하였으니 그가 후학의 모범이 될 것은 알만합니다. 죄로 하면 파직하여 하겠지만 인재를 교육하고 선비들의 풍습을 도의화시킬 사람으로는 이 사람을 버리고 누구이겠습니까? 하니 필상 등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7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밤 이경에 선정전 기둥에 벼락이 치다. 연산군 일기 24군 연산 3년 6월 2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벼락친 일로 일품재상 의정부 6조 대관 등을 인견하여 묻다. 승정원에서 아래기를 전번에 벼락친 병거는 비록 대궐 아니었지만 모두 정전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정전에 쳤으니 그 병개스러움이 큽니다. 대저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대개 위의 실덕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해소시킬 길로서 응당 거행하여야 할 고사에 있어서는 아래서 거행할 것은 마땅히 거행하겠사오니 성상의 몸에 관한 일은 전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왕이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감화하시고 희정당에 납시어 일품재상 및 의정부 6조 한성부 대관 홍문관을 인견하여 묻기를 어제 뇌성병견은 실로 내가 부득한 소치이다. 무슨 일을 하여야 해소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니 각기 말하라. 하며 윤필상이 말하기를 선왕조의 고사를 상고하여 시행하고 또 하교하시어 말을 구해드리되 정사의 잘잘못 민간의 복리와 병폐를 물어야 하늘의 재변을 해소시키도록 하옵소서 하고 노사시는 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하늘의 마음이 인군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재변을 내려 경각시킨다 하였으니 지금 만일 이로 인하여 경계하고 조심한다면 비록 재변이 있었으나 그 응보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자의 경연에 나오시지 않아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시는 일이 좀처럼 없으셨는데 이런 것이 모두 잘못된 정사입니다. 지금 천든이 반드시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오니 모름지기 경계하고 조심하옵소서 하고 필상이 또 말하기를 춘추 전에 말하기를 인군이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면 비록 그런 징후는 있으되 그 응보는 없다 하였으니 방금 사신의 아랫말이 당연합니다. 청컨대 정사를 부지런하게 하시어 하늘의 경계에 삼가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그늘 내가 서정이 있는 데다가 일개가 몹시 덥기 때문에 경련 등의 일을 오랫동안 패하고 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재변을 가져올 만하다 하였다. 필상이 말하기를 일찍이 덕건대 중국에서 벼락이 승천문에 떨어졌는데 여러 신하들이 수리하기를 청하니 황제가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여야 한다 하고 오랜 후에야 수리하였다가 옵니다. 지금 선정전 역시 급하게 수리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다른 곳에서 정사를 보옵소서 하고 좌이정 어세겸이 말하기를 신은 이번 재변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뇌성병령은 바로 아래 사람들의 정의에 억울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인군 계시는 대궐의 문이 천리보다도 멀다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찌 원통한 사람이나 억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무릇 백성들의 성서를 판결하는데 큰일은 30일, 중간일은 20일, 작은일은 15일입니다. 비록 이런 법이 있기는 하지만
관리들이 미루고 끌어 여러 달씩 쌓이고 밀리는데 만일 관리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말하기를 피고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미개된 세월과 정상을 참가한다면 백성들의 원통이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근자의 외지부 사람들의 시비도 묻지 않고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데 한 지아비가 원망만 하여도 좋게 화기를 손상하여 재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말하기를 재변을 해소시킬 길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정사에 부지런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 그 큰 강령입니다. 기타의 수신, 성찰하는 방법은 전일의 준례를 상고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세겸이 또 말하기를 상참과 조계는 모두 행하여야 할 고사이오니 비록 개청하지 않더라도 전하께서 의당 차례로 거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옛날 문왕은 아침부터 낮이 되고 또는 해가 기울도록 식사할 겨를이 없이 하여 마은 백성을 모두 화평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천재가 있은 다음에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은 천재가 이러하니 덕을 닦아 그 꾸지람에 보답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한치영은 말하기를 청건대 전하께서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를 도모하되 공구스럽게 생각하여 몸을 닫고 성찰하시며 부지런히 경련에 납시어 날마다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시어 재변을 해소시킬 도리를 다하소서 하고 주하찬성 이극도는 말하기를 지금 윤필상 등이 아랫말은 모두가 재변을 당하여 근신하는 뜻입니다. 다만 세겜이 아래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는 차례차례 거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옛날 초나라의 장왕은 재변이 없는데도 경계하고 두려워하였고 노나라의 애공은 재변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나라의 하늘의 그 마음은 인군을 인자하게 사랑하는 것인데 초장왕은 하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노애공은 하늘이 두려울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천재를 만나시다 제신과 시종 대간을 인견하시고 재앙을 가져오게 된 이유를 널리 물으시니 신등의 깊은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응답은 일실지로서 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른바 진실이라는 것이 덕을 닦고 정사를 거행하는 데는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경륜에 나오시어 정사를 보시는 것이나 어진 사대부를 접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의 근무인데 만일 전하께서 힘써 거행하신다면 재변이 도리어 상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판부사 이극교는 말하기를 하늘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로지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길을 명할지 흉을 명할지 영년을 명할지 지금 나의 첫일에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조회도 보지 않고 경년에도 납시지 않으시며 또한 대간이 오랫동안 골하에 엎드려 있느라 직무를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원통한 일도 역시 많으니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조판서 이세자는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응답은 실지로서 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깊이 굳은 궁궐에 계시면서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시니 정치의 잘잘못과 민간의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아실 것입니까? 지금부터 마땅히 날마다 경련에 납시어 대신 시종 대간들을 접견하시어서 다스리는 도를 자문하고 잘못된 일이 없는지를 알아보시되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하셔야 하옵니다. 하고 이조판서 유수는 말하기를 전에도 우레가 대궐 안에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전에 떨어져 어좌에까지 미쳤으니 이것은 비상한 변괴입니다. 우레라는 것은 하늘의 노원 기운인데 그 진노가 이러하였으니 어찌 까닭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대간이 이를 논쟁하여 여러 달을 대궐에 머물러 있지만 천정을 돌리지 못하여 직무를 돌아보지 못하니 원통한 일과 억울한 일이 풀리지 못하여 인심의 답답함이 지금처럼 심한 적이 없습니다. 청컨대 대간의 말을 따르시어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닫고 살피소서 하고 무력은 유자광 나라기를 천재와 사변에 대한 일은 좌우에서 이미 다 논개하였으므로 신이 감히 다시 덧붙여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옛날의 역사를 열람해 보면 재변이 있고 나면 반드시 응보가 있었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되 즉위하신 이후의 천재와 시변을 썩 올리게 하여 날마다 더욱더 경계하옵소서.
대전 인정이란 처음 천자나 시변을 당하였을 때는 그 마음이 놀래어 두려워하다가 하루만 지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쇠퇴해지기 일수인 것입니다. 근래에 아내가 그 남편을 죽이고 종이 그 주인을 죽인 자가 많으니 역시 적어 올리게 하여 보시면서 항상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에 경련에 납시지 않으시고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시는 것이 성상께서 기체가 안녕하지 못하신 탓이니 비록 항상 정전에 납치지 못하시더라도 편전에라도 납시해 여러 신하들을 불러보신다면 문견이 넓어지고 성악이 밝아지실 것입니다 하고 우참찬 윤효수는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하늘이 총하고 명함은 우리 백성의 시청으로 인하여 총하고 명하게 되고 하늘의 명외는 우리 백성의 오호로 인하여 명외에 하게 된다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로서 상통되어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이 꾸짖음을 이토록 하는 것이 어찌 그 원인이 없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받기에 힘을 다하여 널리 충직한 의논을 받아들이고 몸을 돌볼 새 없이 덕을 닦아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옵소서 하고 대선 이 집은 말하기를 근래에 전후 대간이 5, 6개월 동안이나 복합하면서 차자로 소장으로 말로 진달하기까지 하여도 전하께서 한결같이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령이 깊이 통분하게 생각하옵니다. 전일에 정문영 등이 간사한 의논으로 전하를 오도하였는데도 전하께서 공문하지 않으시고 지금 모두 전과 같이 대신으로 인견하시니 전하의 실덕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비록 나는 사정이 없다 하셨지만 신수건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법을 어겨가며 도승리가 되었고 임상은 보려부터 하나의 악덕한 인간인데도 가람하게 준 과자를 개정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반드시 대간을 이겨내시려는 마음을 먼저부터 속에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안동은 참으로 우건의 아들인데도 전하께서 헌부의 판결을 좇지 않으십니다. 우건의 엄마와 형제들이 모두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전하께서 어떻게 그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아시옵니까? 이런 일들이 넉넉히 화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대사관 최진은 말하기를 지금 전하께서 정전을 피하고 찬수를 감하시는 것은 바로 공고하고 수성하는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의 바른 의논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공고수성하시는 실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사홍등의 일은 전일에 이미 의논한 일이다 하였다. 사관 홍식이 말하기를 옛부터 재변이란 공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번쩍번쩍하는 뇌성번개가 착하지 않고 편치 않다 하였는데 이것은 오로지 유왕 때의 소인이 밖에서 행사하고 패첩들이 안에서 왕의 마음을 고혹시킨 데서 온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경련에 나오시지 않고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도 않아 아름다운 말과 어진 형사를 듣지 못하시므로 상하사의 정이 상통되지 못하니 근본의 이 변개가 반드시 이런 것에 연유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주께서 하루에 3번씩이나 경련에 납시고 매일 아침마다 정사를 보시면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 또한 야대까지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성종의 자리를 계승하셨으면서도 성종을 본받지 않으시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옛부터 소인을 등용하며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혔던 까닭에 신등이 사홍 등의 가자를 개정하자고 청한 것인데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 의논을 모으게 하셨는데 문영 등의 소인을 비호하였으니 그 아래 사람에게 붙고 위를 기망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에만 이런 재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후로 우박이처럼 아닌 때 내리고 별빛이 낮에 나타나는 재변이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앞으로 또 하늘의 경계를 조심하지 않으시어 바른 의논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연에 납시지 않으신다면 편변이 또 생기게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홍등의 이런 재상들의 의논이 만일 잘못되었다면 고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하였다. 집이 강경서가 말하기를 사홍등의 일을 대간이 농계하였을 때 여러 달이 되도록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빛이 낮에 나타나고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지른 것이며 또한 월식과 우박의 재앙이 있으니 하늘의 꾸짖음이 현저하다 했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그때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고 공구하고 스승하시었다면 반드시 이런 변이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태무는 덕을 닦아 상곡의 재변을 없앴고 무정은 덕을 닦아 우능공의 재변을 해소시켰습니다. 전하께서 덕을 닦고 정사를 거행하신다면 재앙이 도리어 상서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신다면 손상과 파멸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신수군을 도승지에 임명하고 안동을 우건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오로지 사사 은혜를 쓰고 공론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필시에 비록 소인에게 한 계급을 더 준들 어찌 갑자기 위망하게 되겠는가 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 한번 그 단서를 열어주면 그들이 반드시 동료들을 끌어들여 권세 있는 요직에 배치하게 되어 그 인군이 고립하게 될 것이니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정문현 등 사인이 말하기를 지금 다시 도로 빼앗는다면 그 잘못이 당초에 과람하게 준 패단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만 왕자의 덕은 거행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서 가령 그 거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비록 10번 바꾸더라도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개꼬리가 담비꼬리를 잇고 양의 내장을 잘 구므로 벼슬한다는 비난이 다시 오늘날에 생기게 할 것이겠습니까? 또한 대간이 오랫동안 대궐들에서 서 있는 것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옛날 송나라 신하가 한 해 동안에 상소를 100번까지 올린 일이 있었으니 말로 아린 것은 몇백 번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문현등의 이 말은 전적으로 위를 속여가며 사정을 따른 것인데 공문하지 않으시니 어찌 하늘의 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여 감히 즐기고 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의 경계를 들어주시어 사정 버리기를 힘쓰고 대신들을 접견하신다면 재변을 해소하고 해소시킬 수 있고 국가가 다스려져 편안할 것입니다 하고 사신이 또 말하기를 건번에 이 재변이 정전에 있게 되어 다른 데에 있는 것과 같지 않으니 청컨대 더욱더 수승을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재변을 해소시키어 가는 절목이 비록 전례가 있으나 이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상과의 아래라 하였다. 사신이 또 말하기를 해놓은 말이 비록 많지만 재변을 해소시키기에 절실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전례를 상고하여 속히 자신을 죄해주는 말씀을 내리시어 중예가 모두 전하께서 하늘을 조심하고 백성을 돌보시는 뜻을 알게 하소서 하고 필상은 말하기를 이러한 큰 변을 만났으니 반드시 상하가 공고하고 수성한 후에야 재변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장년 강겸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실덕하신 것을 신등이 혹 찾아 혹은 소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하였으나 한결같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한 홍문관의 찾아보기를 청하였는데도 역시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일일마다 거절하시는 것으로서 통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사홍을 일러 우두머리 간물이다 소인이다 하시면서도 바로 개정하지 않으시고 또 간사한 의논을 한 신하들을 구문하지 않으시니 또 통분하고 애석합니다 하고 여조판서 박안성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오래도록 대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데 옛말에 이르기를 군자의 과오는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 과오가 있을 때에는 모두 보게 되고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본다 하였고 또한 인군의 덕을 칭찬할 때는 반드시 간하는 말을 들어주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허물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의심 마시고 쾌히 결단하시어 여러 사람이 소망도 맞추어 주시고 하늘의 꾸지람에도 보답하옵소서 하고 장령 조형은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번 재번을 만나 비록 정전을 피하고 찬수를 감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의 응답은 실제로 산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경련에 납치지 않고 친히 정사를 보지 않으시며 소인을 등용하고 관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변이 일어난 원인이오니 청컨대 그 실제를 수행하소서. 또한 시경에 이르기를 번쩍번쩍하는 뇌성 번개다 하였는데 이것은 소인을 등용한 소치입니다. 이해부터 소인이 등용되면 반드시 천변이 있었으니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들어주시면 천변과 시변이 해소되게 될 것입니다. 또 전하께서 공론을 보시려고 하여 대신들의 은론을 모으셨는데 문영 등의 위의 뜻에 영합하여 그토록 아첨하였으니 죄를 비록 위에서 결정하실 것이나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홍문관의 찾아보기를 청하였는데도 윤호하지 않으시고 또 면대를 청하면 하교하시기를 이같이 더운 시기에 사홍의 일로 하여 관복을 갖추고 너희들을 볼 것인가 하셨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경각하시는 마음을 갖지 않아 무슨 일이나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청컨대 오늘은 정교를 들어보고 물러가게 하여 주소서 하고 헌납, 손중돈, 지평, 노은방은 말하기를
오늘 다행히도 인견하여 주셨으니 확정하신 명령을 듣기 바라나이다 하였고 정은 조수는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삼공은 음양을 좋아하여 잘 다스린다 했는데 지금 하늘의 병계가 이러하여도 되지 할 줄을 모르고 전하께서 실득하시는 일이 있는데도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니 이것은 삼공들이 역시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문영등이 아첨으로 전하를 오도하였으니 진실로 대제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 따져 변명하고 싶다느니 다시 가부의 의논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느니 하여 전하께서 전적으로 자기의 말만을 들으시게 하려 하였으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신에게 가져한 것은 신등이 모두 개정하려 한 것인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중에 우심한 자문을 논쟁한 것입니다. 대저 한 사람이 속에는 한정이 있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편백되게 사사의 의견만을 고집하시어 여러 사람들의 의논을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등이 통분하고 민망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성흠은 말하기를 동중서가 말하기를 국가의 장차 도를 잃어 패망하게 되는 일이 있으려면 하늘에서 먼저 천재와 시변을 내려 꾸짖고 경고하는 것인데 그래도 통변할 줄을 모르면 손상과 패망이 따라오게 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이후로 경연에 납시지 않고 가나는 말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박이 철 아닌 때 내리고 별빛이 도수를 잃었으니 하늘의 꾸짖어 경고함이 역시 현저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또한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손상과 패망이 오고 말 것입니다 하고 지평 손보는 말하기를 유황 때 소인들이 득세하고 총리하는 첩들이 고혹시키기 때문에 일식과 볼식이 생기고 산과 골짜기가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근본의 이 하늘의 번개가 역시 소인들에게 과람하게 준 자귀에 쏜 것인지 지금 당장 개정하고 아울러 과람하게 준 자귀에서 온 것이니 지금 당장 개정하고 아울러 위를 기망한 신하들을 공문하며 몸 돌볼 겨를 없이 덕을 닦아가시면 하늘의 병계가 해소될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경공의 한마디 말에 형혹성이 물러갔으니 청거대 정사를 개혁하시어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하늘의 병계가 반드시 사홍등의 가자 때문에 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간의 말이 이러하니 도로 빼앗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빌상이 말하기를 오늘의 재변을 적실하게 사홍의 가자 때문에 온 것이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이 이러하고 이 일을 폐지한 지 오래되어 온통한 일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또한 많으므로 화기가 손상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이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니 청컨대 대간의 말을 조추소서 하고 세겜은 말하기를 지금 사홍에게 가자한 것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오 또한 사홍이 국가에 관계되는 사람도 아니오니 비록 그 가자를 회수하더라도 또한 일이 해로울 것이 없으니 청컨대 힘써 대간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고 치영은 말하기를 신의 의견 열시 세금과 같사오니 들어주소서 하고 자광은 말하기를 지금 대간이 기필코 청한 대로 하고서야 물러가려고 하는 것이니 왕컨대 먼저 옳고 그름을 결정하셔 굳세게 결단하소서. 우유부단하는 것은 제왕의 미덕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쁘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공신에게 한 계급 더하여 주는 것이 흥망에 관계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대간이 한 사람이 아니니 비록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어찌 다 그렇겠느냐. 만일 재변을 해소시키려면 바른 의논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니 도로 빼앗으라 하였다. 도성지 신수건이 말하기를 다만 사홍의 가자만을 고칠 것입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이 아래대로 다 빼앗으라 하였다. 강겸이 말하기를 문영 등을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제학 양해지가 말하기를 그 일이 잘못되면 그 일에 대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옛사람이 고집불통이라고 하였으니 확실히 사홍의 가자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옛날 진나라 무제 때의 벼락이 함장 전 기둥을 친 일이 있었는데 이번은 바로 정전이니 그것보다도 심한 일입니다. 전하께서 저기 하신 후에 경연에도 나오시지 않고 여러 신하들을 쫓겨나지도 않으시어 아래 사람들의 정이 위에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자 홍식 강경서가 말하기를 희지의 말은 반드시 사정이 있는 말입니다. 희지가 본래 사홍과 서로 교분이 있으므로 구출하려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옛날 왕안석이 천변은 무수할 것이 못된다 하였는데 희지의 말이 이와 같으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각기 그 뜻을 말하는 것인데 국문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은교 이스공이 말하기를 공신의 가자는 진실로 모두 고쳐야 합니다. 토목공사도 역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해소시키는 길도 잠시 인견하는 동안에 다 간과할 수는 없으니 청와대 널리 물어보고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토목공사를 모두 정지하여 하늘에 꾸지람에 보답하소서 하고 기울이 김전은 말하기를 공신의 가자는 진실로 모두 고쳐야 할 것이요. 건자의 전하께서 과도에게 시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으니 청간대 도로 생각해보고 둘러보시오. 모든 토목공사 내원의 동물이나 놀이개 거리를 일체 정지하고 없애소서 하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이르기를 지금 이 아랫말들을 각기 글로 써서 아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임사홍이 당초에도 하늘의 변개가 무서울 것 없다는 말 때문에 죄를 당하더니 근본에는 역시 하늘의 변개 때문에 그 가자를 해수당하니 하늘의 보응이라 무서운 것이로다. 맞다. 상고구의 재배는 뽕나무와 당나무를 말한다. 즉 어느 나라 임금 태무 때 두 나무가 뜰에 생겨나 하룻밤 사이에 두 줌이 되게 크므로 임금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이척이란 신하의 말을 들어보고 덕을 닦았더니 두 나무가 끝번에 말라 죽은 고사로 제왕과 상서의 조짐을 비유한 것이다. 우능꽹의 제번은 은나라 고종이 제사 드리는데 꽁이 솥 위에 올라가 울므로 고종이 병기로 생각하고 덕을 닦아 은나라를 중흥시킨 고사 구치라고 한다. 개꼬리가 담비꼬리를 잇고는 담비꼬리로 장식하는 관에 개꼬리로 장식한 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즉 좋은 뒤에 하찮은 관이 뒤따른다는 뜻으로 관작이 남발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구미속이다.